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콜로이드에 관한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증기압을 볼 겁니다. 일단 증기압 이렇게 나와 있고, 용액의 증기압.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선에서 일정해지면, 자, 이것을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적 평형, 그 다음 정적 평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고체가 아닌 다음에는 동적 평형을 이루어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런 얘기죠. 액체가 있다면 이 속에서 액체의 분자들이 어떻게 된다? 튀어나오는 것이다. 자, 이 녀석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자, 공기 중에 있던 또는 대기 중에 있던 또는 시스템 내에 있던 기체 분자가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데 이 숫자가 같을 때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일정한 것 같지만 이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그렇고 속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주고받는 것이 같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이것을 주고받지 않으면 정적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 그 다음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이때 이 동적 평형을 이룰 때 이 액체의 이 증기압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증기가 가하는 압력, 증기가 갖고 있는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이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더니 항상 이것도 기체죠. 그러니까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증기압력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때 이 증기압이 뭐와 같아질 때? 대기압과 같아질 때. 대기압과 같아졌을 때 이때에 오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일링 포인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어떻게 되면 낮아지면 이것과 같아지는 증기압도 작아지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을 봤었죠. 자,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네요. 기본적으로 용액에서 이 녀석이 일정하게 증기압을 갖는데 여기에 있는 용질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어떻게 됩니까? 표면을 많이 가리게 되네요. 그래서 증기압이 떨어지게 이렇게 날아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전체 증기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 내림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뭐보다 낫다?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한 용액보다 증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1번 조건이 있죠. 일정한 온도에서 비교할 때는, 왜냐하면 휘발성은 그 특이성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 그 다음 어떤 것? 비휘발성 용액. 자, 용액에서 증기압은 자, 항상 비휘발성이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용액에서 순수 용액의 증기압보다 어떻다? 낮다. 자, 이런 얘기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낮은 이유는 용매와 용질 사이의 뭐 인력 때문이 상호작용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용매의 증기압 내림은 자 무엇에 용액의 무엇에 비례한다? 자 증기압 내림은 무엇에 비례해요? 용질의 몰 분율에 용액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랬더니 끓는 점은 뭐보다 기본적으로 용액보다 높고 왜냐하면 증기압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끓는 점보다 높고 어는 점은 용액의 어는 점보다 내려갑니다. 자 끓는 점이 순수 용액보다 올라가고 그 다음 어는 점은 어떻게 되더라? 더 내려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눈 오는 날 염화칼슘 뿌려주죠. 염화칼슘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입자가 많아졌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뭐가 된다?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눈 오는 날 물이 녹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용해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쉽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헨리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이 나와 있는데 그런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울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똑같습니다. 뭐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일정 온도 뭐 할 때? 비휘발성 용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고 비례한다? 그랬더니 증기압력 내림 또는 이런 것들은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이 무엇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녹아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질의 몰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 여기서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또는 입자나 이온의 뭘 얘기를 한다? 원소나 어떤 성분 이온의 개수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라울의 법칙. 자 PA 이렇게 놨어요. PA라고 하는 것은 뭐고? 용액 중 성분의 A의 증기압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XA 곱하기 그 다음 PA 이렇게 놨네. 자 XA는 뭐고? 몰 분율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그 용액의 몰 분율이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죠. 무엇에 비례한다?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요거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 이것이 무슨 법칙이다? 라울의 법칙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용액은 여기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라울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진한 용액보다는 어디에서 묽은 용액에서 묽은 용액일수록 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이상용액은 당연히 뭐가 되고 라울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라울의 법칙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나왔어요. 오름과 뭐가 있다? 어는 점 내림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같은 얘기죠. 자, 여기서는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피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몰 농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랄 농도로 사용하게 돼. 이 두 가지는 기준이 뭐다? 농도 기준에 있어서 몰랄 농도 기준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죠.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그 비율을 뭐라고 한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기본에 끓는 점과 기준에 어느 점이 더 내려가고 올라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용액의 무엇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델타. 자, 끓는 점 오름은 자, 무엇에 비례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KB 이렇게 나와 있고 곱하기 뭐다? M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KB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끓는 점 오름 상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끓는 점 상수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주어지겠죠. 문제를 낸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M은 항상 몰랄 농도지만 그냥 몰농도가 아니라 전체의 입자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농도에다가 어떤 화합물이 있으면 가령 CaCl2가 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의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몰랄 농도에 자, 몰랄 농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용매 몇 그램? 1000g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 곱하기 얼마다? 3이다. 왜? 여기는 Ca2 플러스도 있고 금방 그랬던 것처럼 뭣도 있고 Cl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점 내림도 마찬가지니까 요거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멜팅 포인트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프리징이니까 이렇게 하겠네요. 멜팅 포인트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덟 번째 삼투 현상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반투막을 했을 때 어디에서? 반투막.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자가 큰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입자가 작은 뭐가? 용매 입자가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농도차가 작으면 농도차가 크면 묽은 용액의 어떤 것이? 용매가 어디로? 진한 용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삼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반투막 용매 입자는 통과할 수 있으나 이보다 큰 용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는 것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분자량이 큰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어디에서? 콜로이드. 그렇죠? 서스펜션. 여기에서 해당하는 입자들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만? 용매의 입자만 통과하게 될 때.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어디에서 묽은 용액으로부터 진한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한다. 용매가 이동해요. 어디로? 반투막을 통해서 진한 용액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맞추려고 합니까? 농도를 양쪽과 농도를 같게 맞추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림에서처럼 나와 있죠. 삼투가 일어나는데 어디? 이제 한쪽은 뭐가 돼 있고 다일루션이 돼 있고 한쪽은 컨센트레이티드가 돼 있다. 농도가 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쪽에 있던 용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가서 양쪽 다 농도를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의 차이가 생긴다. 이 균형을 맞추는 압력 차이를 뭐라고 한다? 삼투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죠. 반트호프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농도를 맞추는 압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농도가 못 맞춰지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역삼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진한 용액에 있는, 자, 이쪽에서 프레스를 가해. 압력을 가하면, 어디,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역삼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령, 역삼투의 대표적인 것은, 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은 어디서 봅니까? 정수기에서 보죠. 이것을 반대가, 그러면 정수기 또는 정수기에서 아로막 리버스 오시머시스 멤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삼탑을 거꾸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시초는 뭐냐면, 자, 바닷물을 담수해야 되겠어요. 식용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반투막을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바닷물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쪽에다가 압력을 뒀더니, 압력을 가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에서 물이 뭐가 있고 소금은 잔류해 있고 물만 통과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조를 해두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트웨어 법칙이죠. 그래서 자, 삼투압은 무엇에?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더니 용액의 몰농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요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농도,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그리고 어떤 것? 절대 온도와 같더라 이런 얘기고, 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V분의 C다 이런 얘기죠. V분의 N입니다. 몰수 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부피니까 곱하기 뭐다? RT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이 V는 뭐가 된다? N RT가 되고,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자량 분의 질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RT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가령 녹말이라든가 고분자에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M은 자, 요거 식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식은 자, 요것이 많이 쓰이죠. 파이 V는 nRT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M만 가면 되죠? M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 여기서 3.14가 아니죠. 이것은 삼투압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분의 파이 V분의 뭐? 자, WRT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과 관련해서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죠? C는 뭐예요? 몰농도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이해되는 것, 파이 V분은 뭐다? nRT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삼투압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고분자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응 속도와 화학 편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반응 속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반응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농도의 용액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의 반응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화학 반응이 빨라서 반응 물질에서 어디로? 생성 물질의 생성 속도가 빠르게 생성 물질이 빠르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반응 속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그 말은 생성 물질의 농도량이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정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단위 시간에 감소한 반응물질의 농도 또는 증가한 생성물질의 농도를 뭐라고 한다? 반응 속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 기본적으로 이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 속도 해놓고 자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반응한 시간분해 그 다음 뭐예요? 감소된 반응물질의 농도죠. 반응물의 농도인데 이것은 점점 감소했기 때문에 뭘로 표시한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 속도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반응 시간분의 또 생성된 자 증가된 생성물의 여기는 감소되니까 당연히 증가된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증가했기 때문에 뭘로 표시한다? 플러스로 표시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반응 시간분의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농도를 뭐라고 한다?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가 보통 속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분의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반응 속도는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분의 델타 C분의 델타 T 이렇게 되네요. 자, 변화된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자,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 농도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 per 리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가 뭘로 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초면 초가 오면 되고 미니트면 미니트가 오면 되고 시간이면 시간이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치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그래서 자, 거기 A에 A 플러스 B에 B가 어떻게 되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비가역이냐 가역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R1으로 반응을 하면 C에 C 플러스 D에 라지 D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응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R1은 감소된 또는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 K에다가 K1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A승 그 다음 플러스 곱하기 B의 B승.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이때 이것은 뭐다? 반응 속도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뭐예요? 몰농도를 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의 몰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치면 무엇의 몰농도? B의 몰농도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개수값이 지수값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개수값이 뭘로 쓰였느냐? 결국에 지수값으로 쓰였고, 자, 그래서 기억번 A 플러스 B는 자, 지수니까 지수를 또는 뭘로 합니까? 차수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수의 합이 뭐다? 반응 차수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그러면 요거죠.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개수가 뭘로 됐습니까? 지수로 왔고 이것이 뭘 의미한다? 각 반응의 차수를 의미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자, 비가역 기초 반응일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초 반응, elementary reaction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lementary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반응 이런 뜻이에요. 기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기초가 있겠죠.
기초 반응이 있고 가령 비기초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화학 양론식이 반응 속도식이 이 화학 양론식과 일치할 때 일치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초 반응 일으키기를 합니다. 그럼 비기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항상 요것과 이런 식이 뭐한다? 일치하지 않을 때 자 비기초 반응 일으키기래. 이것은 항상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양론으로 대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비기초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자 비가역 기초 반응일 때는 화학 반응 차수가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지수가 뭐하고 여기 있는 차수와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반응 계수와 뭐가 화학 차수가 일치한다. 어떨 때? 비가역 기초 반응일 때 계수와 뭐가 일치해요? 지수가 일치합니다. 일치.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A와 플러스 B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이것은 몇 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A와 플러스 B가 2라고 한다면 당연히 몇 차 반응이다? 2차 반응이다. 자, 이것도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금방 말씀드렸죠? 가역 반응이나 비기초 반응일 때는 가역, 비기초 반응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을 통해서 차수를 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냥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엔탈피 상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상태, 내부 에너지를 뭐라고 합니까? 엔탈피라고 하죠. 에너지 상태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A 플러스 B가 뭐가 되었다? C 플러스 D가 되었다. 또는 자,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자, 여기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죠. 자연계는 항상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연계에서 그냥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령 연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통 뭐하고 가연물질과 산소와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탄소하고 산소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반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활성화 상태를 넘어서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넘어야 되는 공급되어야 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발열 반응일 때죠. 순서를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흡열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흡열 반응일 때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넘어갔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뭐가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서부터 발열 반응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이때도 여기가 뭐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턱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반응이 쉽냐 작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뭐가 된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또 결정될 수가 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되느냐 또는 어렵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의 난이도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와 온도, 농도, 촉매의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생각하느냐면, 반응 속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충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이 그만큼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충돌 횟수가 빠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도가 높아서 농도가 많다는 것은 개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죠? 아니면 온도가 높으면 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왜?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운동 속도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자, 1번 반응 속도와 온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뭐다?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왜? 분자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온도가 오르면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가 증가해서 내부 진동이 더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일반적으로 몇 도씨가 증가하면 플러스 10도씨가 증가하면 10도씨 룰이라고 그러죠. 반응 속도는 몇 배가 보통 2배 이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몇 배? 3배가 증가하더라.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충돌 횟수가 온도가 10도씨가 상승할 때 2%가 증가한다. 그 다음, 자,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 분자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분자 속력이 매우 큰 분자수에, 항상 반응 속도는, 결정적으로 주도적인 녀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녀석이 속력이 매우 큰 분자수에 의존한다. 이것도 참조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반응 속도에 따른 아르니우스 식이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반응 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응 속도는 발열이나 흡열이나 빨라지는 것이고, 대신 뭐가 달라지느냐면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평형상수가 달라집니다. 스값이. 자, 발열 반응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한다. 지금 발열 반응은 어떻게 돼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것이죠. 항상 원인이 되는 것, 증가하는 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발열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된다? 역반응이 간다. 역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자, 평형상수가 어떻게 됐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흡열 반응 같으면 자,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유효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고 반응이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물이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농도가 증가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해도 역시 뭐가 된다?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농도 관련해서 하나의 식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질량작용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반응 물질의 무엇에 비례한다? 지수승에 비례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식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정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어떻게 해줬어요? -5를 붙여준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뭐다? 점점점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R1은 K1에 자, 어떤 것일 때? A에 A 플러스 B에 B 반응이 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런 화학 반응이다. 이런 얘기죠. D가 있다면 개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반응이다. 엘리멘터리 리액션이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일 때는 지수승에 비례한다. 이랬죠. 자, 여기에 A, 농도, 그 다음 B, 그 다음 지수가 뭐가 되고, 차수가 되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R2, K2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에 C, 그 다음에 뭐가 된다? D에 D승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같은 상에서 일어나는 반응 해가지고 1분자 반응, 1차 반응이 나와 있는데 참조해 두시면 되겠죠. 반응 속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반응물에 비례한다. 자, A가 뭘로 변했을 때? B로 변했을 때. 이것은 자, -R1은 K의 농도 A니까 당연히 무엇에 비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분자 반응, 2차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2분자 반응에서는 A 플러스 B가 뭐가 되었다? C가 되었는데 이때 정반응이죠. -R1은 K1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떤 것? 이 두 가지 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농도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잡한 반응이 이제 저번과 다르니까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생성물로 가는 정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 반응 속도와 촉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응 속도만 변화시키고 자신은 반응 경우에 변화가 없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터널 이펙트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낮춰서 반응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촉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생성물의 생성량을 생성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이것을 정촉매라고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늦춰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촉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촉매의 역할은 금방 봤듯이 활성화 에너지가 있으면 자, 뭐만 낮춰준다? 여기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는 것이지 전체의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엔탈피 차이는 변화시키지 않고 항상 여기는 어떻다? 일정하게 됩니다. 뭐만 변한다? 활성화 에너지만 변하게 된다는 것, 촉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촉매에는 자, 5번 정촉매,
그 다음 6번. 뭐가 있다? 부촉매가 있다. 자,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것. 그 다음 부촉매는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늦춰주거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촉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기본적으로 이제 부촉매에 대한 여러 가지 첨가제의 예가 나와 있죠. 하나는 산소와 빛에 의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자외선 방지제를 넣었다. UV 차단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령 UV 차단제 같은 것은 여러 곳에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외선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가령 우리 단추 같은 것들이 또는 옷 같은 것들이 또는 천 같은 것들이 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뭘 넣으면 UV 차단제를 넣으면 변색이 되지 않겠죠. 햇빛 아래에서도.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체 저장 시 중압 방지용으로 쓰인다. 가령 불파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unsaturated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뭐 하게 되면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면 고분자 중합체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굳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뭘 넣었다? 중합 방지제를 넣었다 이런 얘기죠. 페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산 같으면 이액선 같으면 이렇게 중합 방지제 같은 걸 넣어서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화학 제품 생산 시 중합 방지제로 사용한다. 또 과산화물의 분해 방지제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촉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효소작용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효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녹말 같은 것을 분해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수 분해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은 뭡니까? 산화환원 효소, 뭐 AT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체 촉매도 있다. 자, 그 다음 촉매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에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나 또는 거꾸로 가나 어떻게 된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금방 촉매와 그 다음 반응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활성화 에너지 정도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반응 속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 농도, 촉매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항상 빨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반응으로 가느냐, 정반응으로 가느냐. 그래서 평형상수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평형상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부터 화학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